2025년 11월 6일 오전장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AI 버블론을 잠재우면서 상승으로 한 모습인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심리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일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할까?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할까? 그렇죠? 지금 외국인은요. 어제부로 다시 전체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매도로 전환됐어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수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3,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버블. 근데 우리나라 확인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던 거죠. 차익 실현 욕구.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환차손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은 매수세가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뭐다? 금리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차손을 외국인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율 문제와 함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는 당연히 AI 버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환율까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 쪽은 그때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 DMA가 위로 올라갔었죠. DMA는 이 금선이 핑크선을 뚫고 내려오는 걸 매도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파할 경우 매수신으로 보는 게 DMA 보조지표인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깨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 꼬리 때문에. 근데 오늘 더 하락을 하는 거죠. 어제 오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그나마 흐름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분 봉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확인을 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있죠. 뭘 확인해 봐야 되는 거냐면 거래량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캔들이 음봉일 경우 있죠. 캔들이 음봉일 경우는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매도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도. 근데 아침에 갭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는 매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지수는 깨지지 않았네요. 깨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10분 봉상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올라가면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매도를 해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좋지 않은 시장이죠. 아마 개인들이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딱 들어갔다가 물리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가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탄 거죠. 어제도 개인들이 올라타고 오늘도 개인들이 올라타고 하락할 때 개인들이 올라탔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신용을 많이 써요. 신용을. 이거는 국매도와 함께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신용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개미 털기라고는 봐요. 털기라고는 봅니다. 대신 AI 버블은 아니다. 버블은 아니다. 근데 이 개미 털기가 언제 끝나냐? 8시 50분에서요. 9시까지는요. 9시까지는 우리 동시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효과. 여기에서 종목이 하한가들이 엄청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신용이 털렸다고 보는 겁니다. 털렸다. 그리고 신용이 다 털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요 안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 물량 터지면서 밀려야 그 다음에 반등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어제 저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부 신용이 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이 한 20%가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신용이 터져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10% 하락했죠. SK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방은 더 세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시장이 최소 10%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용이 털려요. 그러면 4,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4,200에서 4,000포인트 그리고 4,000포인트에서 하면은 최소 3,600에서 3,800에서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3,600에서 3,800. 그러니까 더 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지금 9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포인트라고 하면 810포인트죠. 근데 810포인트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830포인트까지는 떨어지면 그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좀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러면 4,200에 10%면은 420배면은 3,80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 더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 4,00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3,60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 사실 관심 종목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 번만 볼게요, 그냥. 한번 그냥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트에 편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리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 일단은 보시게 되면 JW 중해제약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물론 26,000, 25,400원 정도는 단기 저항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인도법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애플을 아이폰에 내려나는 장비를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어제부터 반등이 살살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다지 저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TSK도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 원래는 미래컴퍼니였어요.
박스권을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장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은 로봇주도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죠. 그나마 일부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방어지 뭐 탑2 종목은 방어는 되겠죠. 다른 종목이 더 세게 깨지면 되니까. 그다음에 LG전자와 LG노텍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AI 소프트웨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은 멕시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멕시코 철강이 아니라 멕시코 자체적으로 최대 50% 관세를 2027년까지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그 공장을 좀 많이 지어놨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으로는 약세가 우리나라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선 전력 설비가 일부 상승을 해놓고 있는데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쪽에서 간단하게 그냥 먼저 말씀해 드리면 걔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스카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 관세 멕시코 이 이슈로 엮어보면은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죠. 그 외에 지주사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은행임주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9%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전년비 대비해서 순이익이 19%,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거의 40% 줄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은 좋지 않고 시장 방어주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렇죠. 일부 유통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PR도 연매출 1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추정치도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 방어주인 제약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SK 사이언스 이 이슈인데 사실 악재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없는데 참 시장이 애매하다라는 얘기겠죠. 방향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게 ISC였어요.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C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랑 엮여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삼성증권에서 컨센서스 하회했다. 향후에는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심택이 7%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반도체주 이슈, 그다음에 유리기판 양산에 대한 삼성전기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반납했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고영희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 역시 반도체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받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 뭐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가다가 전반적으로 약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젠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슈가 있는 건 아비노젠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은 달바
글로벌이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전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G 약세 이어지고 있는데 5G는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통신 장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할게요.